자, 마지막 2차 함수의 식구하기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배운 걸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2차 함수의 식을 구해라. 우리는 2차 함수의 식으로 몇 개의 식을 배웠습니까? 같은 듯 다른 듯 두 가지 종류를 배웠어요. 표준형이라고 불리우는 식이고요. 일반형이라고 불리우는 식이에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하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2차 함수의 식을 꼭 이렇게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구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한 다음에 표준형을 만들면 되는 거고, 이렇게 구했으면 전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둘은 같은 식이니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식을 보면, 자,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A와 P와 Q를 알아야 이 식을 구하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내야 되는 문자의 종류가 A, P, Q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A, P, Q 찾기라고 얘기할게요. A, P, Q 찾기. 자, 그러면 일반형의 식으로 완성한다면 누구를 찾는 거예요? A와 B와 C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 개의 문자를 구하려면 힌트가 몇 개 필요하다? 세 개. 수학에서는 항상 힌트 하나당 하나의 문자가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나가는 교점, 꼭지점. 자, 점의 좌표래요. 점의 좌표. 그럼 점의 좌표 하나가 x가 얼마일 때 y 하나 값. 힌트 하나입니다. 점 하나당 힌트 하나야. 그런데 유독 꼭지점만 점 하나가 힌트 두 개입니다. 꼭지점만. 나머지 점의 좌표는 y가 얼마일 때 x 얼마 이 얘긴데, y가 얼마일 때 x 얼마. 그런데 꼭지점 좌표는 한 번에 두 개의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 차이만 느끼면 돼요. 꼭지점을 알면 p 값, q 값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p, q를 동시에 주는 힌트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 p는 꼭지점의 x 좌표에 대한 힌트로 알아내는 겁니다. 그럼 q는요, 꼭지점의 y 좌표에 대한 힌트로 q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P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은 대칭 추계식이 나오면, 대칭 추계 방정식이 나오면 그게 P죠. 꼭지점 P, Q, X는 P가 대칭 축이었잖아. 자, 그러면 대칭 축만 나왔을 때는 P 단서 하나만 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단서 두 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P, Q 한 번에 두 개를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단서를 더 주면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꼭지점과 지나가는 점의 좌표, 대칭 추계식과 지나가는 점의 좌표 두 개,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일반형, 표준형으로 된 A, P, Q를 찾아내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A, P, Q를 찾는 것으로 접근한다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쩔 때는 A, P, Q로 하고 어쩔 때는 A, B, C로 갈 것이냐. 자, 그러면 A, B, C가 되려면 결정적인 힌트는 X절편입니다. X절편. 어차피 A, B, C를 찾아내려면 점의 좌표 몇 개 필요하다고? 점의 좌표가 3개가 필요한 거예요. 3개. 점의 좌표가 3개 필요한데 3개의 좌표를 하나 대입하면 A, B, C 값이 관계식 3개가 나오니까 그걸로 연립방정식 풀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도 점의 좌표 3개 중에 조금 더 쉽게 풀어내세요 라고 주는 게 X절편 2개의 역할입니다. X절편 2개는 X절편 2개를 가지고 뭘 쓸 수 있냐? X절편 2개가 바로 요게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2개의 근을 알면 2차 방정식 식 세우기가 있었죠? 그 내용으로 얘를 쓰는 거예요. 근으로 식을 세운다. X절편이 알파하고 베타예요. 그러면 얘를 X-알파, X-베타예요 라고 2차 방정식을 세웠잖아. 그것처럼 X절편으로 방정식을 세우면 이제 힌트 하나, 점의 좌표 하나만 알면 A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이냐 대칭축의 힌트로 표준형으로 갈 거냐, X절편 또는 지나가는 점의 힌트를 가지고 일반형으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조건을
각각 3가지씩의 조건으로 3개의 문자를 찾아내는 게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크게. 자, 첫 번째 뭐부터 한다? 표준형으로 할지 일반형으로 할지를 결정해라. 자, 보세요. 꼭지점과 다른 한 점을 줄 때 어떻게? 꼭지점 줬으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꼭지점.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1,12를 지나는 그러면 다 알 수 있다라고 느껴야 돼요. 꼭지점 좌표 알고 지나가는 좌표 있으면 식을 구할 수 있다. 느끼고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이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인 표준형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P값과 Q값이 한 번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A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지나가는 점 좌표 대입해서 많이 구해봤죠? 자, 이제 11을 X에는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 A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풀면 자, A의 값이 2가 나오는 걸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찾아졌으니까 A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꼭지점 좌표와 지나가는 한 점을 알 때. 이해돼? 이해됐어? 꼭지점 좌표를 알면 꼭지점으로 P, Q, 지나가는 한 점 대입해서 A를 찾는다. 자, 두 번째. 축의 방정식과 두 점을 알면 어떻게 풀까요? 자, 축의 방정식은 누구 힌트라 그랬어요? P 값을 주는 힌트인 겁니다. P를 알려주는 거야. P. 그럼 P, 그러면 AQ 두 개 알아야 되니까 점의 좌표 두 개 대입해서 AQ에 관한 방정식 두 개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세 점을 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서로 다른 세 점이 나올 때는 A, B, C를 구하라는 뜻인 겁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점으로 여기 대입해도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면 X에 대입하는 순간 P제곱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귀찮아져요. P제곱을 구하기가.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점은 이것이 편하기 때문에 일로 푸는 거예요. 세 개의 점을 차표를 하나하나 대입해봐서 푸는 겁니다. 자, 다음에 세 점을 지난다. 0,4 대입하고 2,0 대입하고 1,-2를 대입하면 세 개씩이 나온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대입하는데 자, 0,4를 대입하면 0, 0, 4. C는 4가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Y절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0,4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Y절편 4죠. Y절편이라는 게 나오면 C가 바로 얻어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C는. 자, 다음은 자, 그래서 여기 C 대신 4를 써놓고 2,0을 대입하는 겁니다. 2,0. Y에 0, X에 2. 자, 다음 1,-2를 지난다. Y에 마이너스 2, 1. 자, 그러면 요 기역과 니은의 식을 보면 자, 4A 더하기 2B 더하기 4는 0이니까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정도로 그 다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 정도로 식을 정리해서 이제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B가 소거되고 A가 4. A가 4면 B는 마이너스 10인 게 얻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A, B, C가 완성된 거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예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중등 과정에서는 웬만하면 세 점을 줄 때 Y절편 하나 정도를 껴줍니다. 문자 3개 가지고 풀면 힘들기 때문에 Y절편 하나를 거의 껴줘요. 그럼 Y절편을 껴주지 않고 세 점을 줄 때는 누굴 주냐? 이걸 주는 거예요. X절편 2개와 다른 한 점. X절편 2개를 줘야 내가 풀만합니다. 자, X축과의 두 교점과 다른 한 점을 알면 어떻게 풀 거냐? 자, 방금 전처럼 풀어도 돼요. 문제를 다시 보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0,12를 지나는 포물선이래요. 방금 전처럼 풀어볼게요. Y절편을 줬기 때문에 Y에 12 넣고 X에다가 0 대입하면 12가 먼저 나오죠. C값. 자, 그러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2가 마이너스 3,0을 지난다. 마이너스 3 대입하고 그 다음 2,0을 지난다. X에다 2 대입하고 자, 위에서 아래 풀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식 양변 3으로 나눌게요. 밑에 있는 식 양변을 2로 나눌게요. 그러면 가감법. 자, 더해주면 5a 더하기 10 이렇게 해서 a가 나와요. 자,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 2. b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해서 식이 완성이 되는 게 앞에 방법으로 푼 거예요. 점 3개가 나오면 어쨌든 방법은 같다. 점 3개가 나오면 점 3개를 차례차례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 이 흐름인데 하지만 x절편이면 조금 더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은 일단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x절편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y에 0을 대입한 0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2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근 마이너스 3과 2를 가지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다시 두 근 알파 베타 2차 방정식 식 세우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2차 방정식 식 세우기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을 하나 뺀 거고 2를 뺀 거고 자 그러면 걔가 0,1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x에다가 0 대입하고요. y에다가 12를 대입을 해서 a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a가 12니까 a는 마이너스 2입니다를 이렇게 찾고 그러면 내가 찾아낸 a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였고 여기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합x 플러스 곱 마이너스 2를 분배해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에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x절편으로 방정식처럼 식세우기. 방정식의 식세우기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x절편이 알파하고 베타인 이 참수의 식은 x절편이 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놓고 거기에 0 대신 y를 붙이면 x절편이 알파 베타인 함수입니다. 근이 알파 베타인 방정식이고요. 알겠어요? 근이 알파 베타인 방정식은 는 0. 방정식이니까 는 0. 절편이 알파 베타인 함수는 똑같이 써놓고 y 이렇게 써주면 같은 식 세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절편을 근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절편과 근이 같은 걸 연결을 놓치면 안 돼요. 식의 모습이 똑같은 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방정식이니까 0이고 함수니까 y인 겁니다. 함수에서 말하는 x절편은 방정식에서 말하는 근이다. 방정식에서 말하는 근은 함수에서 말하는 x절편이다. 같은 거 꼭 기억하십시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판별식까지 떠든 거야. 판별식 안 쓰대? y좌표 갖고 풀대? 거기까지 선생님이 욕심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연습. 자, 말로 줄 거냐, 그래프로 줄 거냐. 자, 해석해 봅시다. 자, 나에게 준 정보가 뭡니까? 뾰로병. 무슨 좌표 줬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 어디 지난다? 1, 마이너스 6을 지난다. 자,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프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야. 자, 꼭지점 좌표 줬으니까 뭘로 써야 돼? y는 a에 x-p제곱 플러스 q로 써야죠.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2,3이니까 여기 뭐라고 씁니까? x 플러스 2 플러스 3. 자, pq가 해결됐다. 자, 이제 x에다 1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3의 제곱 9a 더하기 3이 돼서 자, a는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갖다 넣고 자, 보기를 보니까 그냥 단답형 답하세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보기에 표준형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전개. 완전 제곱. 그래서 얘를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식을 찾는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첫 식을 누구로 풀 거냐. 보기에 일반형으로 나왔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식을 세우는 건 문제가 원하는 모습과 다른 걸로 먼저 가야 돼요. 내가 구하기 쉬운 걸로. 표준형으로 가서 전개를 해야 된다. 일반형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A, B, C 놓고 막 대입하고 그리고 못 풀어요. A, B, C로 놓으면 이거 못 풀어요. A, P, Q는 나야만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2번입니다.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고 2점을 지난다. 자, 축. X는 마이너스 1은 축. 누구? A, B, C, P, Q 중에 누구 준 겁니까? P 준 거죠. P. P 무서워. 오, 갑자기 딴 데 꽂혔어요. 피가 나. 선생님이 이제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중에 그 칼 싫어해요. 칼. 베는 거 너무 싫어. 그 기분. 베는 거 진짜 싫어. 아우, 상상만 해도 싫은데 내가 왜 이걸 왜 떠들고 있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었을 거예요. 공포영화 요즘 보기 싫어한다고.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그냥 싫어요. 선생님 시각적으로 떠올리기도 싫고 그냥 싫어. 근데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 공포영화가 한창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엄청 유행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안 본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야 또. 난감했어요 그럴 때. 특히 진짜 우리나라는 유행이 되게 잘 타고 민감한 나라죠. 모르겠어요. 이걸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좋은 면이 발휘되기도 하고 단점도 되기도 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냄비 근성, 우리나라의 그 문제를 좀 비하하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중에 냄비 근성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냄비 뭘 뜻하냐면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식어요. 냄비가.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막 갑자기 빨리 하다가 갑자기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빨리.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빨리빨리 다 알아듣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선생님도 느끼는데 외국의 사람들의 일 처리 속도는 정말 느립니다. 진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할 때도 우리나라 심사원이 탁탁탁탁탁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외국에서는 답답해. 진짜 답답해요. 식당을 가도 요즘은 이제 뭐 키오스크 많이 자동화됐지만 바로 손님 딱 앉자마자 바로 딱 와갖고 그냥 탁탁탁 물 주고 메뉴판 딱 주고 딱 가잖아. 그럼 우리도 알아고 딱 주문하고 끝나잖아. 한참 봐야 좋아요. 헬로 한참 있다 와가지고 메뉴판 한참 설명하고 음식도 천천히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문화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의 문화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빨리빨리가 한참 대놓고 욕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매스컴들이. 외국 나가서도 한국인 빨리빨리 이런 거 고쳐야 되는 외국인들이 뭐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부터. 그런데 그 빨리빨리가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 뭔지 알아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우리나라가 왜 세계 최강 인터넷국인지 알아요? 이거 느린 걸 못 참거든. 클릭해놓고 그 모래시계 계속 돌고 있잖아. 그걸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빠른 인터넷을 찾아서 쓰는 거잖아. KT가 빠르대. 그럼 KT로 갈아타고. SK가 빠르대. 그럼 SK가 그 동반 상승한 거예요. 속도들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회사들이 긍정적인 이 경쟁을 통해서 다 같이 좋은 회선 깔고 속도 빠르고 품질 좋은 인터넷을 제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에요. 인터넷은. 진짜 그렇대요. 다른 나라를 나가서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산속에 들어가도 인터넷 다 터지잖아. 섬에 가도 터지잖아. 독도 안 가봤지만 독도에서도 터진대요. 우리나라 인터넷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맞잖아. 독도에 인터넷 터지면. 쪽발이들이 어디서 그냥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섬에서 인터넷 터지는 게 쉽지가 않고 막 지하철에서 터지고 버스에서도 인터넷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 오면 인터넷이 자유롭게 무료 인터넷을 이렇게 빠르게 쓴다라는 거에 되게 놀랜대요. 아직도 그렇대요. 그래서 빨리빨리가 가져온 최고의 발명품 우리의 인터넷 속도입니다.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빨리빨리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변화를 가져온.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 안 하죠. 옛날의 이야기로 묻혔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냄비 근성, 빨리빨리 이런 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단점이라는 말을 이제는 안 하죠. 바뀐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빠른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그걸 이제 장점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나가서 똑같은 다른 나라 기업이랑 건축물에 대한 수주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럼 한국은 빠르고 정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나라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을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 건설사들을.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가 나가서 이제 유수의 높은 건물들을 짓죠. 그 영화에도 나오는 그 어디야? 아랍에미리에이트 아랍이냐?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 건물 있죠? 그거 우리나라 두산이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건설사가 지은 거예요. 자랑스러워해야 되죠. 요즘 자랑 국뽕이라 그러잖아. 어제 뉴스 보다 코카콜라에 한글 쓴 거 봤어요? 코카콜라가 처음으로 한글 코카콜라 쓴 제품을 출시했어요. 한류 영향으로. 코카콜라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130년 역사에. 영어 표기를 맨날 코카콜라 그 CO 걔가만 영어 표기로만 전 세계에 팔고 그 나라에만 그 나라 글자를 쓴 제품을 팔았는데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를 공용으로 파는 게 첫 번째가 한글이 됐대요. 멋있죠? 이런 건 진짜 우리나라의 국위선양, 우리나라의 국격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진짜. 한류가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자랑스러워할 만해요. 많은 분야에서. 그래서 어제 그 기사 보는데 뿌듯했어요, 그냥. 내가 기여한 건 없는데 괜히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외국 문물에 대한 그냥 선망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외국 영화, 외국 음악 이런 왠지 그냥 이유 없이 우리나라 음악이나 영화보다 더 좋은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사대주의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문화 전반에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죠. 응? 우리 음악과 우리 영화 뭐 이제 검증도 됐지만 굉장히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영화니까 이런 기준은 전혀 없어요. 선생님조차도.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로 보는 거지. 예전에는 만약에 두 편의 동시 영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주연 배우가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외국에서 영화가 들어오면 외국 영화의 선택이 먼저 우선시 된 게 좀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는. 아주 예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자, 다시. 자, 우리는 A, P, Q를 구할 수 있을 것이냐, A, B, C를 구할 수 있을 것이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대칭 축이 마이너스 1이다. P 값을 줬다. 그럼 이쪽에서 풀어라. 이쪽에. 자, 그럼 P를 줬으니까 식을 A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세우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0을 지난대요. Y에 0,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하고 Q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4A 더하기 Q는 0. 다음 2, 마이너스 5를 지납니다. 2, 마이너스 5, 9A 더하기 Q. 자, 그래서 9A 더하기 Q는 마이너스 5입니다.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어라. 자, 빼면 마이너스 5A는 5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Q는 4가 됩니다. 이렇게 푼 거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Q가 4예요.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역시 보기에 없네! 잘못 풀었나? 아니죠. 전개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준다. 자, 대칭 추계식은 P 값을 주는 힌트다. 그걸 알아차리면 돼요. 자, 3번입니다.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의 식은 무엇으로 구한다? ABC로 구한다. 문제가 ABC를 구하세요 라고 말을 안 해줘도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응? 문제가 다음을 ABC라 할 때가 아니라 그것을 A에 X-P의 제곱 더하기 Q라 할 때 A 빼기 P 더하기 Q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이걸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구한 다음에 표준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식에 대한 단서를 보니까 자, 일단 점의 좌표 중에 Y절편과 X절편은 바로 알아보는 게 편해요. 그래서 X절편이 2개 나왔다. 그러면 바로 식 세우기를 들어가는데 X절편이 하나 나왔어요. 저건 일일이 그냥 넣어야 돼요. 자, 일단 Y절편을 줬으니까 C 값이 얻어졌어요. 자,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에서 시작하자. 자,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다음 두 번째 2,8을 지난다. 2를 대입하고 자, 요대로 놓고 여기서 상수항들 안 옮겨도 돼요. 그냥 풀어도 됩니다. 바로 개수가 절대값이 맞춰졌으니까 여기서 더하면 0 더하기 8, 8a 비소거되고 8 더하기 8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놓고 자, 이렇게 해서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대입. 자, 그러면 2b는 4, b는 2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인 자, 2차 함수식을 이렇게 완성을 한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네. a, b, c 나왔으니까 이제 a 빼기 b 더하기 c 답을 구하는 건 껌이죠? 자, 4번. 자, 다음에 2차 함수의 식을 구하세요. 자, 힌트가 뭘 줬나? 그래프에서 해석합니다. 자, 점의 좌표 3개 줬어요. 뭐 줬어요? y절편 하나 줬고요. x절편 2개. x절편 2개 준 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y절편 줬네. 아싸, c값 나왔다. 여기서 출발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출발하면 틀려요, 얘는. 귀찮아져요. 이걸 나중에 이용해야 돼요. x절편이 2개 나왔다.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는 함수식을 어떻게 쓴다고?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는 요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런 다음 y절편이 4입니다를 이 정보를 0,4를 지나요. 이렇게 써주는 게 편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4는 4 곱하기 1a, 4a 이렇게 해서 a가 1인 걸 찾은 거예요. 그럼 a가 1이니까 이 자리에다 샥 넣으면 끝! 자, 보기에서 골라라. 전개. 또 끝! 되겠어요? 이해 되겠어요? 두 근을 가지고 방정식 세우듯이. 자, 다시. x절편 2개 나온 걸로 2차 함수식 세우면 뭐라고 세운다? y는 a,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 지나가는 점 y절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지나가는 점 대입하면 a가 구해지는 겁니다. 요 흐름을 느껴 놓으셔야 아, 꼭지점 힌트구나, 대칭축 힌트구나, x절편 힌트구나, 무엇으로 풀어야 될지가 딱딱딱 좀 방향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많이 풀 식은 첫 번째 1번 꼭지점과 지나가는 한 점, 그 다음 지금 풀고 있는 4번 x절편 2개와 지나가는 한 점, 이 두 가지를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식 세우기가 아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유행어에 아저씨도 있었는데 이경규 아저씨인가? 자연스럽게 짜짜로니. 개그 콘서트 보다. 그러니까 예전 개그맨들이 한 걸 요즘 개그맨들도 이제 써먹는 거예요, 다시. 쌤이 여러분만 할 때 했던 유행어예요. 자연스럽게. 자, 해봅니다. 네. 화이팅!